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8주차에 이어서 이제 9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방금 어떤 일이 있었냔 말이죠. 저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강의 딱 하고 이제 끝날 쯤 됐다라고 딱 생각해서 봤더니 녹화가 되지 않고 있는 정이었었던 거죠. 버튼을 하나 눌렀더니 그 버튼이 스톱 모션이 돼버렸던 모양입니다. 30분 동안 열심히 강의한 게 날라갔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타임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타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내 잘못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자, 지금은 타일 보니까 잘 넘어가고 있네요.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의 9주차이고 다음 주 10주차, 11주, 12주차, 13주차의 일정인데 다음 주의 경우 이제 10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0시, 11시 반, 12시 반, 1시 반까지 이제 줌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편성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팀별로 아이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한 명씩 쫙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죠. 이제는 팀이 발표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PPT를 발표해도 되고 또 한글 파일로 발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이고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걸 가지고 그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총 9팀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그 팀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AI에 관련된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9주, 10주, 11주 차에서 발생되어지는 환경은 밝혀진 환경들은 AI 중심의 보고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13주차 다음 주 발표, 그 다음 주 발표하고 12주차 마지막 때에 대한 결과물은 여러분들한테 추려서 총 현재 9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9팀을 그대로 본부에게 보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주차 때는 오늘까지 했던 9주차의 내용을 12주차에서 이제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의 분량은 줌을 통해서 13주차 때 어떠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1주부터 9주차까지는 물량이 좀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공부해 왔던 것들을 좀 정리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13주차에 시험을 보고 그때는 시험만 볼 겁니다. 그리고 14주, 15주차 때는 기말고사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개인 발표를 하는 걸로 기말고사를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은 중간고사고 기말작품 발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 발표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점수는 높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의 점수가 충분히 가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0점 만점에서 15점은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머지 15점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점수를 합쳐서 기말고사를 30점 만점으로 실행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일정을 이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첫째 10주, 11주, 12주차는 AI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 하는데 10주차와 12주차는 줌으로 할 거고 11주차는
여러분들이 11주차에 제출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걸 다시 또 공지를 할 거예요. 뭐 10주차 때 11주차 때 여러분들한테 좀 그 과제를 내줄 거예요. 팀별로 완성되고 코멘트 받았던 내용들을 주문 통해 내가 여러분 코멘트 할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저한테 빨리 전달해 줘야 그걸 가지고 12주차 때는 이제 11주차죠. 12주차가 아니라 11주차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을 총 9개 팀을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죠. 줌이 아니라. 그러니까 10주차는 줌, 11주차는 온라인, 12주차 때는 또 줌. 근데 그때 13주차 때 시험 볼 거를 이제 코멘트 해주고 여러분들이 AI 제출에 대한 발표를 그때 듣겠다. 그 등거는 11주차 온라인 강의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준 팀별 코멘트를 해준 거를 수정해서 12주차 때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13주에 중간고사 시험을 볼 거를 정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론 강의의 경우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실적으로 기획 작성되어지는 기획서,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시험 공부 13주, 그 다음에 14주, 15주차 때는 총 28명이 돌아가면서 10분씩 2주에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2주에 거쳐서. 10분씩 하면 28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3시간이면 18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코멘트가 합친다 그러면 2주에 거쳐서 그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14주, 15주차는 여러분들 기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발표의 시간. 이거는 나한테 발표한다는 개념보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건 다시 말해서 연습을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이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정이 됐는데, 이렇게 일정을 다 설명을 했는데,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댓글하고 출석 체크만 했던 친구들이 나한테 문자가 또 와요. 뭐라고 하냐? 일정 얘기 안 하셨는데요. 난 분명히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안 듣고 댓글만 가지고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나는 결석 체크합니다. 아니면 조퇴 체크합니다.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거 이외의 거를 물어보면은 내가 오케이라고 받아들일게요. 알겠어요?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지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입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회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모험의 길이죠. 물론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온 친구들의 경우는 또 다른 현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 현실은 현실인 것이다. 그런 개념을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적극적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들을 많은 고민을 하세요. 이제 고민할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4학년으로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졸업작품 상영회도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9주차 때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를 해서 마무리 짓고, 10주차 때는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팀별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발표 준비를 해주세요. 그거 역시 또한 여러분들을 체크할 상황이고, 또 거기서 발표는 팀별로 발표하는 거는 어떤 것이 발표냐? 어떤 것이 발표겠어요?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에 대한 기획과 세부 항목과 앞으로의 일정과 소요 예산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짜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팀 구성에 대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볼게요. 자, 팀 구성입니다. 보이나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총 27명의 9팀이라고 하는데, 원래 31명 정도가 되는데, 29에서 좀, 어떻게 된 건가 고민이 돼요. 자, 여러분들 보이나요? 화면인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일단 키워드 뭐 어떻게 키워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키워볼게요. 자, 뭐, 이게 커지는 게 이거밖에 커지지 않네. 글자를 한번 키워볼까요? 잠깐만요. 오케이. 캡처 봤는데 키워볼까? 오케이, 이렇게. 이게 잘 보겠네. 1조, 호주하고 1조, 2조 상태하고 경배, 3조 예영이, 하원이, 세나, 윤선이, 4조 주희, 수빈이, 애나, 효진이, 5조는 영초하고 흔히, 그 다음에 6조는 신이, 정다이샤이, 왕유이치, 7조 영은이, 유진이, 제이, 윤주, 8조 서연이, 수진이, 9조 이렇게 이통, 윙, 멍행, 짱찌하오, 텐누가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10주차 때는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팀별로 아이템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발표 한번 줌 처음으로 한번 간 적이 있죠. 그때는 전체를 다 발표를 시켰어요. 왜냐면 영상 제작 워크숍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연출이나 제작자 이외의 나머지 스태프들은 그냥 끌려가요. 발표도 잘 안 하고 고민도 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1인 1작으로 합니다. 1인 1자가 작으로 되고 서로 도와주는 걸로.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고민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첫 번째 수업만이라도 전체가 다 발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팀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생시키다는 차원은 아니고. 자, 지금부터는 팀별이에요. 팀별이다 보면은 뭐 2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겠지만 한 4, 5명이 돼버리면은 이제 하는 사람만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워크숍은 더 그렇다. 네,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됐든 자,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 정리돼서 혹시나 요게 좀 잘못되어졌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수정 보완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만들었던 것들인데 한번 보였나요? 여러분들 한번 보였나요 이거? 봤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드론을 띄워서 만든, 이거 직접 제가 드론을 띄워서 만든 거예요. 찍은 거예요 직접. 이거 직접 띄워서 드론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학교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네. 자,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쪽에 또 같이 보기도 하고. 네. 자, 오늘은 이제 수업에 매스 미디어의 공론화에 대한 설명을 뺀 거예요. 전진시켰다가 뒤로 쫙 빼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 것들을 그냥 거꾸로 옆으로. 이거 이제 앞으로 갔죠. 찐 겁니다. 여기 올려가는 거. 옆으로 쫙 됐어요. 색깔을 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그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이제 매스 미디어와 공론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매스 미디어. 매스 미디어는 뭘까? 매스 미디어. 매스라는 의미는 대중의 개념인 거고, 미디어는 매체야, 매체. 그죠?
대중매체. 그래서 대중매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고 이걸 영어를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공연장을 붙였다는 이유는 뭐냐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인 거죠. 요즘에는 정치적인 색깔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매스미디어의 진실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익단체이고 욕심이 있는 환경이다 보니 진실이 왜곡돼서 전달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많다. 매스미디어의 일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민주화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쫙 얘기가 됐고 한 4페이지까지 갔다가 여담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 8분짜리를 그냥 날린 거죠. 아무튼 아니요, 더 오래 썼으니까 뭐 20분을 날린 것 같습니다. 황당합니다. 아무튼 매번 이 벽보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현상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걔요? 그런 얘기 몇 번을 건지 몰라. 어떤 거는 1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 있었어. 얼마나 화무했는지. 혼자서 벽보기 얘기도 모자라서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는 현상.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의도 많이 하지만 내가 한 주당 클립 20개의 클립을 올려요. 3시간씩 5강좌면 5, 35, 15개죠. 거기에다가 퀴즈까지 포함시키면 20개씩 클립을 올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실수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복사하기를 URL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얹혔는데 얘가 누러지는 과정에서 얘가 잘못됐나 봐. 꼭 한 개씩 나오더라고. 총 20개 중에 한 개가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미치겠어요. 아무튼 올리는 시간만도 한 3, 40분 걸려요. 예. 그건 아마 녹화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같이 실수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처음부터 다시야. 허무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혼자서 막 벽보고 얘기하고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웃기고 막 정신병같이 그럴 것 같아.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짓인 거죠. 또한 나 같은 경우에는 수어만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이 영상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 교수님들 중에 또 영상을 잘 못 누르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교수님들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그러니까 문서만 보여주면은 또 따라 못한대. 그래갖고 이런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을 하면서 똑같이 따라 하세요라고 해줍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개념은 그만큼 우리의 영상 산업은 앞으로 21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분야든 어느 환경이든 매스 미디어에 따른 영상이 활용되어 있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취업을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좀 할 수 있도록 좀 영상에 대한 준비 많이 해주십시오. 네,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매스 미디어에 관한 상황들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 미디어란 뭔가? 매스 미디어. 매스란 뜻은 대중이라는 뜻이죠. 미디어는 매체라는 뜻이고요. 자, 매스 미디어란 사건, 사람,
그리고 장소에 대한 지배한다는 개념인 거죠. 굉장히 강력하죠. 대중의 조화를 이기고 텍스트를 지칭하는 개념이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텍스트 될 수도 있고 SNS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인터넷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 인터넷이 이 텔레비전들이나 이런 항목들을 다 앞서간다는 개념에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아까 강의할 때는 좀 풍조롭게 막 설명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하니까 많이 짧아지고 요약되네요. 이거 참 불편하긴 한데 텔레비전에는 앞으로 과거에는 1960년, 70년대, 8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안방극장이라고 했고 텔레비전에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궁극적이 모여가지고 연례 행사처럼 9시 뉴스가 골든 시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지면서 개개인에 대한 모바일 전송의 영상들이 발달되면서 이제 텔레비전들을 안 보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텔레비전 세대인 사람들도 안 본다는 거죠. 안 본다.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발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많은 개인주의와 솔로를 양성시킬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더라. 이게 가장 큰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영상이라는 매체를 전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상을 안 만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영상이라는 것은 미래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매스미디어의 영상 매체가 갖는 우리의 이 앞으로의 세계의 미래입니다. 미래.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취업을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올 겁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에 한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 미디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촬영, 편집, 1인 미디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란 사람과 장소와 사건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자, 텍스트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게 매스미디어의 정의다. 그럼 매체가 뭐냐, 매체. 매체라는 것은 우리는 미디어라고 하죠, 미디어. 매체가 미디어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8주차 때 여러분들이 광고 매체, 8주차가 아니군요. 그 전체 주제, 특성에 대한 설명들을 좀 간단하게 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매체라는 개념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단이에요, 수단.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건가. 매스미디어의 포인트는 전달 매체, 전달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비판과 민주화라고 얘기했듯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네, 중립성. 철저한 중립성. 근데 중립이 지키기가 어렵죠. 왜 어렵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운 중에 하나는 이익과 정치적 색깔, 이게 너무 강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없다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이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지킬 것 같아요. 뉴스, 오락, 정보 이런 생산을 만들어내고 그거의 확산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매체라고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2교시차 때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